지금부터 여기 보는 게 형태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부추 재배의 큰 아주 핵심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데, 부추 형태의 특징은 종자, 잎, 줄기, 꽃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잘못 알지 못하면은 불필요한 경비를 자꾸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 농사라는 게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윤이 없이 투자만 자꾸 투자가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많은 적자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부추 종자는 1년입니다. 1년에 보통 발화를 하고요. 2년생 되면은 보관만 잘하면은 발화율은 한 반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영 발화가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뿌리는 어떠냐면 한 종자 하나에 주당에 뿌리가 10개에서 15개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추 뿌리는 어떻게 아주 깊이 내려가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아주 짚으면 10에서 30cm 부근에서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주 겉면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추는 봄에서 가을까지는 생육이 아주 우르하고, 그 중에서 여름에는 아주 생육이 쇠퇴한 북방형 식물로서 25도씨가 넘어가면 생육이 거의 정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다음 겨울철에는 추위에 아주 강합니다. 그때 어지간해가지고는 뭐 얼어 죽고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잎하고 줄기는 한 주당에 보통 내지 5개 이제 10개 정도 1년에 부재를 하는데, 줄기는 뿌리에서부터 생장.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옆에 그림에 사람들 1년생을 내놓으면 우리 파처럼 올라옵니다. 하얗게 뿌리가. 1년이 지나면은 그 뿌리는 우리 말하면은 나무 껍질처럼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다 그러면 완전히 썩어버린다. 썩은 건 아닙니다. 썩진 않지만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뿌리가 납니다. 요 바로 위에 윗면에 여기서 뿌리가 납니다. 3년생이 되면 2년생 요것도 뿌리가 썩고 또 말라버리고 나머지 3년 그 위로 합니다. 그렇게 보통 식물은 보통 뿌리를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데, 부추는 자꾸 위로 올라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추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복토를 해야 된다. 위에 두껍하도록 뿌리를 마음대로 뻗을 수 있도록 10에서 30cm 분포에서 계속 두께를 퇴비를 깔든지 흙을 넣든지 해서 한 1년에 한 5cm 정도, 조금 보태졌습니다. 한 2, 3cm 정도 높게 해줘야만이 뿌리가 원만해지고 잎이 넓게 나온다. 우리가 상품성이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재래부추가 잎이 좁고 수확량이 안 나온 이유가 위에다가 흙을 안 얹어준다 이거야. 돌멩이 사이나 이런 밭둑이 이런다면은 한번 심어놓으면 절대 복을 안 주죠. 가스만 깠지. 그걸 깎아내놨지. 밭둑 비고 논둑 풀베기 깎아내는데 흙을 보태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추가 얇아집니다. 그 이제 뿌리의 변화를 보면은 1년생은 팥뿌리처럼 2년생 이렇게 되다가, 이 옆에 보면은 정식 1년차 뿌리입니다. 1년차에서 보면은 이 2005년도에 찍은 사진 1년차에서 이래 보면 또 팥뿌리처럼 이렇게 아주 건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하면은 부추가 잎이 좁아진다, 수확량이 적어진다. 바로 이런데 때문에 이렇게 부추는 무조건 하고 1년 지나면 위에다가 흙을 계속 태비나 이걸 쌓아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품종은 부추는 다양한 품종이 주로 우리 여기 쓰는 거는 대부분 1번계입니다. 1번계인데 보통 지금 나오는 거는 한 450g 정도 해가지고 한 캔 정도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나옵니다만은 광엽이 잎이 넓고 직립형이고 휴면이 거의 없는 게 슈퍼 그린벨트가 가장 휴면이 없고요. 이게 이제 그런데 꽃대는 8월 상순에서 9월 중순, 건데 지금은 온도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언제나는 6월 달 되면은 벌써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 온도가 자꾸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해가 상당히 많이 땡겨졌어요. 파워 그린벨트도 여기도 한국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저온, 고온 무관하고 요거는 꽃대 발사 휴면이 낮다는 게 거의 특징이에요. 보통 보면 요 두 개 품종을 갖다가 많이 재배를 하는 건데, 성장 과정을 보면은 3월 달에 이제 노지에서 얘기입니다. 그 자연 상태에서 3월 달에 지온 상승이 되면은 이제 성장을 시작합니다. 봄에 보통 파종을 하면은 발화 후부터 7월 중순까지 성장을 합니다. 7월 중순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고요. 성장이 멈춰집니다. 본 이파리가 발화되고 하는데 6매 될 때까지 한 두세 차례 가지치기를 합니다. 벼처럼. 벼를 처음에 한 2개, 6, 7개 심었는데 두세 차례 가지를 치면 한 20개 이렇게 버듯이 가지치기를 하고요. 높게 베면은 초기에는 잎이 좁으나 잎은 후기에는 넓은 잎이 발생합니다. 이 높게 베면은 양은 적겠죠. 그러나
처음엔 잎이 좁다가 나중에 자꾸 높게 비면은 높은데 밑에 그루터기를 많이 남겨놓으면 잎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품종하는 예, 부초의 품종은 우리나라에서 육종된 거는 딱 두 품종밖에 없습니다. 포항시하고 농진청하고 육종한 두 품종이 있고요. 그 희망과 해돋이라는 품종이 오늘 국립종자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품종이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고 재래종이 한 20여 종, 그 외에는 그린벨트류가 11종, 중국계가 최근에 들어온 게 한 3종, 그 다음에 파부추, 파부추라고 하는 거는 파처럼 아주 수확이 경기도 일부 지역에도 재배하는 그 이 지역은 생산성이 아주 낮습니다. 근데 두매부추라는 건 야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잎이 아주 넓고 하나, 이거 뭐 맛은 또 이거하고 또 우리가 재배하는 부추하고 또 현장이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보면 부추가 이제 생리의 특징을 또 아셔야 되는 것이, 부추는 일정 모든 그 생물은 잠을 자야만이 다음에 깨어났을 때 어린아이들 잠 투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온 단일에서 휴면을 시작합니다. 보통 10월 하순에 잠깐 휴면을 합니다. 11월 하순에 휴면이 가장 길어져요. 11월 하순쯤 되면은 어두운 상태. 이때 우리가 만약에 휴면이 길어질 때 내만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위에 집에 가정의 인간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 이불 잘 때 온도도 맞고 습도도 맞고 어두움도 적당히 있으면 잠이 잘 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도 밝고 더 지저분하다고 이불도 다 걷어버리고 이래버리면 잠이 안 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하순에 휴면이 가장 깁니다. 그 다음에 1월 중에 보통 휴면이 거의 타파하는데, 그린벨트는 거의 휴면이 없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 일장에서는 보온 시기가 그 자연 햇빛이 뭐 빛을 가리거나 장암을 치지 않으니까 보온 시기가 늦을수록 그렇게 잠을 잤기 때문에 생육이 촉진되고요. 9월 중에 잎에 생산하는 동화 양분이 뿌리로도 그렇게 가을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활의 도로변에 보면 산에 가면 가을에 단풍놀이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 여름에 시퍼렇던 잎이 가을 되면 빨갛고 노랗게 물이 들죠. 그 왜 그럴까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저게 보통 우리는 단풍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이 말을 듣고 나면은 저는 결론부터 단풍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풍이 빠지는 얘기는 세상 천지에 당신한테밖에 못 들어서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죠. 단풍이 왜 빠집니까? 처음부터 식물체 나무 잎에는 노란색, 빨간색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겉으로 그저 파란색만 엽록체가 시퍼렇게 보였을 뿐이고, 그 시퍼런 것이 날이 추우니까 온도가 자꾸 내려가기에는 우리도 옷을 벗고 있다가도 여름철에 짧은 옷을 입다가도 겨울철에 온도가 낮으니까 옷을 긴 걸 입듯이 식물은 마찬가지입니다. 내한테 위협을 가하구나 하면은 파란색을 그 영양분입니다. 어디로는 뿌리로 막 보냅니다. 평소에는 밑에서 양분을 빨아올리다가 그때 되면 뿌리로 막 저장을 합니다. 내가 벌써 위협을 느끼구나. 그래서 파란 물을 빼버리면은 빨갛고 노랗게 되듯이, 이때는 보통 이게 바로 9월 중순에서 동화 양분을 뿌리와 줄기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래 저장을 했다가 이제 겨울철에 자고 나서 이제 봄 되면 이제 올라오는 것이 이제 부채 생리고, 꽃눈하고 꽃대 발생을 꽃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거는 보면은 11월 뒤에 나옵니다만은 11월 달에 경남 양산에서 보니까 부추 꽃이 피더라고요. 노지에서. 거기 따뜻하니까. 이쪽에서 못 보지요. 근데 보통 고온 장일, 고온 온도가 오고 6월 상순에서 7월, 8월 30cm 이상 될 때 꽃대가 화경이 추대된다. 꽃대가 올라온다. 잎이 꽃대가 올라올 때는 잎폭이 확장되고, 잎폭이 확장되는 게 양분을, 모든 식물이나 생물은 자기의 종족 번식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꽃이 올라오면 양분을 잎에 저장하는 것이 안 하고 열매에다 꽃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 보면은 이게 추대죠. 결국은. 그래 되면 수확량이 감소 원인이 된답니다. 슈퍼 그린벨트는 추대가 낮고, 해돋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포항에서 한 농지에서 개발한 해돋이는 추대가 없어요. 앉거나 약추대, 약간 되거나. 빅그린이라는 품종은 추대가 아주 강해요. 1년 하루에 10시간, 12시간 햇빛을 서울대학에서 했는 건데, 12시간 시설하우스에 불을 쬐었을 때는 160일이 경과해도 추대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는 늦고요.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연구를 위한 하나의 그 성적이고, 우리 농가에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생산량을. 그럼 여기도 요 사진이 아까 말씀드린 경산 양산시 기장읍에서 11월 10일 날, 예, 보통 우리 같은 이때면은 노지 같으면 부추가 거의 누렇게 말라서 하는데 꽃이 피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가 이만큼 따뜻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번식을, 아까 부추는 1년 단위로 그랬는데 별도 수정이 없습니다. 부추는. 그렇게 농가에서는 혹시나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부추 종자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조금 사야 되겠죠. 그러나 부추 종자를 헤매든 바꿔야 된다 하는 논리에는 안 사셔도 됩니다. 부추는 옥수수나 감자처럼 태화하지 않습니다. F1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가 체중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비 현저히 줄어들죠. 아이고 부추 종자 한 대에 저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근데 필요 없고요. 안꽃 혼자서 쑥놈 없어도 단위 생생합니다. 혼자 하고 쑥꽃 영역 염색체 줄어들지 않습니다. 벼, 목화, 콩, 벼도 그렇고 벼, 콩, 목화는 F1이 없어요. 종자 태성을 있는 게 아니라 태화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한 번 좋은 씨가 있으면 그 씨를 계속 받아가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자는 바이러스 때문에 채종을 하는 거지 부추는 바이러스에도 염려할 의미가 없고요. 온도 적응성 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에 과연 부추를 해도 될까 말까, 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부추는 추위에 상당히 강하다 그랬죠. 발화는 보통 10도씨 이상에서 이하에서는 발화가 안 되고요. 25도씨 이상에서는 발화가 저조합니다. 그러면 아까 25도씨 되면은 생육이 정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요 사이에 하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4월 한 20일쯤 되면 대구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4월 한 25일 요쯤, 포항 같으면 4월 한 20일 요쯤 되면은 보통 보면은 20도 전후가 됩니다. 요때 되면 발화하기 아주 좋은 상태고요. 16도에서 23도, 그러니까 5월부터 한 6월 말까지는 가지치기가 아주 왕성합니다. 한 개를 심어놨다는데 가지가 한 5개씩 벌어버립니다. 그 다음 5도씨 이하에서는 생육이 정지다. 북방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5도씨는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생육이 정지되고 섬유질이 많아지는 것이다. 0도씨까지도 생육이 되는데 영하 6도씨에서 10도씨 같으면 지상부만 죽지 지하부는 죽지 않습니다. 지하부 땅에 그는 영하 6도씨, 10도씨 되면은 풀은 말라버리지만 뿌리는 절대로 영하 40도에서 잘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북한 지방에서도 부추는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30도 이상에서는 생육이 완만하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여름 되면은 부추가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이가 황백색이 타들어가기도 하고, 시설 재배는 28도에서 30도. 사람이 보통 조금 약간 좀 지내기가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온 다습에 약한 광해도 고온 다 습기가 많고 햇빛이 약해도 문제가 품질에 크게 영향을 없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닐을 피복해놨다가 그 비닐이 과체류 같으면은 햇빛 광이 되면 헤매든 갈아주는 게 어떻게 부추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써도 크게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배종은 그린벨트는 추위에 주로 대체로 강합니다. 그린벨트는. 저온에 약하면서 시들부추 품질성이 저하된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 했는 포장에서 했는데 12월 20일 날 이렇게 보면 12월 20일 되면 벌써 털옷을 입어야 될 그럴 시기인데도 이렇게 싹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싹이 살아 있어요. 그렇게 추위에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다. 광 적응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추에서는 비닐 하우스 재면 투명한 비닐을 씌워가지고 위에 좀 때가 끼도 큰 문제가 없다는데 2,400에서 4만 룩스까지는 섬유질이 많고 향기가 적다. 그다음에 약광에서는 탄수화물 축제도 향기가 적고 세력이 약하고 수량이 조금 감소되는 게 강이 아주 약할 때, 그러면 위에 예를 들어 차가운 이런 걸 했을 때 이야기지, 그 외에 일상적으로 노지에서 시설에서 재배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30%에서 60% 차광망을 씌웠을 때는 오히려 증수된 효과를 가지고 오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수분에서 보면은 보통 소양 수분이 좋다 그런 게 한 80에서 9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80% 90%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야 다니면서 측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흙을 우리 재배된 부추 할 땅이든 어떤 땅이든 간에 내가 이 수분이 몇 프로가 된 걸 몰라 그러면
위에 토양 재배된 작토층 우리 작물이 심겼다고 그 위에다가 호미로 약간 뭐 뭐를 한 2, 3cm 걷어내버리고 흙을 한 줌 팝니다. 파가지고 이렇게 성인 손으로 꽉 우부러집니다. 꽉 우부러지다면 이렇게 뭉쳐 있고 여기에다가 실금이 착착착 갈 정도 같으면 한 70%에도 75% 수준에 보면 그보다 약간 뭉쳐 있고 실금이 조금 몇 개 있다 보면 요 정도로 보시면은 적정 수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쉽게 응용할 수 있지 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양분과 수분 흡수력이 강하고 건조에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에 민감할 뿐이지 뭐 얼어 죽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수확량이 강하고 적은 차이가 있고요. 장마시에는 배수 아무리 습에 강하다 할지라도 장마시에는 반드시 배수를 해줘야 됩니다. 뒤에 배수분에서 나옵니다만은 과습했을 때는 식물제 자체가 썩음을 유발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